오늘 브리핑에서는 베트남 국빈 방문 경제 분야 성과와 함께 이번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 결과를 간략히 종합 결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베트남 국빈 방문의 경제 분야 핵심 키워드는 또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무역의 역동성 회복, 두 번째는 경제 협력의 고도화, 세 번째는 미래 세대 간 연대 지원, 이 세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첫째, 무역의 역동성 회복입니다. 이번 순방에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 사절단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111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어제 진행된 무역 상담회에서는 총 100개사가 참여하여 540여 건 이상의 상담을 통해 약 5,600만 불 규모의 계약을 현장에서 추진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약 6천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한 베트남은 우리의 3대 교육 국가입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양국 간의 무역 활력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루어진 윤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은 2030년 무역 규모 1,500억 불 목표 달성을 위해 양국 무역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제로 이번 경제사절단 참여를 계기로 변압기를 제조하는 A업체는 베트남 현지 업체와 5년 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던 MOA를 체결하였고, 건어물을 수출하는 B업체는 기존 한인마트에만 진열하던 제품을 500여 개 매장을 갖춘 베트남 유통업계까지 납품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오늘 정상회담 합의로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이 7월에 개통되어 연간 10만 건 이상 종이로 발급하던 원산지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국 기업의 무역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는 인태지역 핵심 국가인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핵심 광물 공급망, 인프라, 탄소 중립 분야 등으로 고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핵심 광물 중심의 공급망 협력 강화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베트남은 히토르, 보크사이트 매장량 세계 2위, 텅스텐 매장량 세계 3위 등 핵심 광물이 풍부한 국가입니다. 오늘 양국은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여 베트남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가공 기술을 결합한 수평적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베트남과의 핵심 광물 협력을 통해 우리 주력 산업의 공급망이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 협력 강화입니다. 인프라 개발 사업의 경우 한국의 자본과 경험, 베트남의 개발 수요를 결합하여 윈윈 형태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오늘 LH공사는 양국 정상 앞에서 베트남 지방 정부들과 도시 성장 동반자 프로그램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유무상 원조와 연계하여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30년까지 최대 40억 불의 유상 원조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과의 인프라 협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는 탄소 중립 협력 강화입니다. 양국은 파리협정 제6조 이행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국외 감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양국 간 온실가스 감축 사업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최근 발표된 베트남 제8차 전력개발 계획에 기반하여 SK, 한화, GS, 포스코, 가스공사 등이 추진 중인 LNG 발전소와 수소 밸류체인 구축 등 청정 에너지 인프라 관련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에 이어 베트남에서도 양국 미래세대 간 연대를 적극 지원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내일은 삼성 R&D 센터를 방문해서 양국의 청년들을 만나 디지털 분야 교류 활성화 방안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중위 연령이 32세인 베트남은 1억 인구 중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황금 인구 구조가 무려 향후 30년에서 40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젊고 역동적인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에는 고도로 숙련되고 훌륭한 교육을 받은 재능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베트남의 우수한 청년 인재와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베트남과 미래 세대 교류를 역량 강화, 스타트업 교류, 연구개발 협력 이 세 가지 형태로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베트남 청년 세대의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베트남 인력의 수준은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간 ODA 사업 등을 통해 농업, 의학학, ICT 분야 중심으로 베트남 대학생에 대한 역량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를 보다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V키스트, 코리아 IT 스쿨 등을 통해 수요가 늘고 있는 IT, 소프트웨어, 첨단 산업 분야 인력을 양성하여 우리 진출 기업의 인력 수요에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양국 스타트업 교류 활성화입니다. 어제 개최된 영테크 스타트업 챌린지 등을 통해 우수한 베트남 스타트업의 한국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 스타트업의 베트남 창업을 지원을 위해 올해 9월 하노이에 K-스타트업 센터, 즉 KSC도 개소할 예정입니다. 셋째, 양국 간 연구개발 협력 강화입니다. 3천만 불 규모의 ODA 프로그램인 R&D 이노베이션 한배 미래 파트너십을 신설하여 양국 연구자들의 공동 연구 과제를 발굴해서 지원하고 필요시 사업화까지 연결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의 주요 성과를 종합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3가지가 아니고 4가지입니다. 첫째, 9.4억 불 유럽 지역 투자 신고식을 통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인 외국인 투자 165.4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75%나 증가한 실적으로 자유주의와 국제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 노력, 정상 차원의 세일즈 외교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역대 최대인 111건의 MOU를 체결한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인태지역 핵심 국가인 베트남과 무역 역동성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고 핵심 광물, 인프라, 탄소 중립, 서비스 등으로 경제 협력의 고도화가 기대됩니다. 셋째,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디지털 윤리 규범에 대한 9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UN 산하 국제기구 설립을 제안하였습니다. 디지털은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디지털 산업을 더 번영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예측 가능한 글로벌 규범이 꼭 필요합니다. 넷째,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세대 간 글로벌 연대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프랑스에서 한푸 미래 혁신 세대와의 대화에 참석했으며 베트남에서는 내일 한배 디지털 미래 세대와의 대화에 참석하여 젊은 청년들과 국제 연대를 격려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미래 세대의 국제적 연대, 교류 협력을 통한 혁신과 도전을 강조하였으며 앞으로 순방을 통해 미래 세대 간 글로벌 연대의 장을 넓혀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시 요약해서 드리면 첫째는 역대 최대 외국인 투자 달성, 두 번째는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과 MOU 체결, 세 번째는 파리 이니셔티브로 디지털 리더십 강화, 네 번째는 미래 세대 간 글로벌 연대 지원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